네, 뉴욕 증시에서는 파월 의장이 시장이 원하는 거를 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스닥 중심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긍정적인 분위기 가운데 오늘도 보셔야 될 뉴스 6가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이제 HBM과 그리고 금리, 일본 쪽과 관련된 금리 얘기가 2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4개는 개별적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더 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볼 리포트에서도 삼성전자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함께 보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2의 합병과 관련된 셀트리온 그룹주, 그리고 중간 배당과 다날에 대한 기본적인 소식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별 캐스터, 내용 어떻습니까? 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로 6가지 채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이 6가지 소식들 헤드라인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소식입니다. HBM과 관련돼서 미국이 마이크론과 삼성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대중국의 HBM 공급 제한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는데 한국 등은 빠질 것이라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도 함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일본은행 총재가 실질 금리는 큰 폭 마이너스다라면서 추가 인상 여지를 시사했는데요. 어제 0.25%로 금리를 인상한 이후에 나온 이 관련 발언들까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3% 강한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이제는 증권가에서 12만 전자를 갈 수 있다. 지금은 더 사야 될 때라면서 깜짝 실적에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이 합병 타당성에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특별위도 구성을 했다고 하는데요. 검토 이후에는 이사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8월에 보너스라고 볼 수 있는 중간 배당 SK나 LG U+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배당주의 매력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식입니다. 다날 측에서 팀원 회생 신청에 대해 IBK 기업은행과 협의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자금 유동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보증 금액이 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오늘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외신과 관련된 보도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 미국이 이르면 다음 달 말에 공개할 것으로 알려진 대중국 반도체 추가 통제 조치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까지 중국 기업에 HBM을 공급하지 못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였는데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아니라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새 조치에는 HBM3와 HBM3E를 비롯해 HBM2 이상의 최첨단 AI 메모리 칩과 이들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장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HBM은 여러 개의 디램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만든 고성능 메모리고 인공지능 가속기를 가동하는 데 상당히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마이크론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HBM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의 경우에 지난해 중국의 제재를 받게 되면서 이미 중국에 HBM 제품을 판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와 같은 미국의 설계 소프트웨어 장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중국 기업에 대한 HBM의 직접적인 판매를 차단하나 인공지능 가속기에 묶음으로 제공되는 반도체의 중국 판매가 허용될지는 상당히 불분명하다라는 보도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이와 관련해서 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 보도들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보다 앞서서 나왔던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와 관련돼서 한국이 또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대중국 반도체에 대한 통제 조금 더 날짜가 가까워지게 되면서 관련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까지 함께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일본은행의 금융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요. 0.25%까지 금리를 인상하게 됐습니다. 이후에 이 우에다 가즈오 총재가 함께한 이 관련된 기자회견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책금리 변경 후에도 실질 금리는 큰 폭의 마이너스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후에 기자회견을 살펴보시면 현재 실질 금리가 극히 낮은 수준에 있다는 점을 입각했을 때 이번에 제시한 경제와
물가 전망치가 실현된다고 할 경우 거기에 맞춰 정책 금리를 계속 올려 금융 완화의 수준을 조절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향후 정책 금리 수준으로 0.5%가 벽으로 인식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특별히 의식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그는 향후 추가 인상폭이나 속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는 점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연내 인상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는 이 경제 상황이 전망 이상이라면 추가 조정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의 데이터에 달려있다라면서 데이터 디펜던시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정책금리 인상과 함께 단행한 국채 매입액 축소가 미칠 장기금리 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금리 인상의 경기 영향에 대해서도 경기에 크게 부정적인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정책금리를 종전 0에서 0.1%에서 0.25%로 인상하기로 어제 결정했는데 지난 3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한 데 이어서 4개월 만에 추가 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증권가에서는 이 금융 긴축에 대해서 일본이 다시 한번 문을 열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관련해서 이렇게 일본의 기자회견까지 장마감 이후에 있었으니까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증권가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미 긍정적인 평가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어제 주가도 3% 강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최근에 글로벌 빅테크주 하락과 인공지능치 납품 지연에 이 주가의 변동성을 좀 보이고는 있지만 여전히 증권가의 투자 포트폴리오에서는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려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삼성전자 주가가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라는 분석입니다. 먼저 미래에셋 이 증권 쪽의 분석을 살펴보시면 빅테크의 투자 강세가 지속되고 있고 메모리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멘트를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현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대해서 비중 축소보다는 오히려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이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면 이 개인 투자자들은 매도하는 모습이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들어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리고 KB증권은 보고서를 통해서 4분기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HBM3 양산이 본격화될 것이다라면서 HBM과 관련된 모멘텀들을 짚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8월부터 9월쯤에 엔비디아로부터 승인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은 27조 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면서 공격적인 전망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래서 어제 삼성전자 큰 폭으로 강세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차트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 최근에 보시면 주가 변동성이 있는 편입니다. 일단 5월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6월부터 잠시 올랐는데요. 7월에 고점을 88,800원까지 터치한 이후에는 약간 조정을 받는 양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장을 보시면요. 관련해서 차트 20일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지지하면서 함께 상승하는 모습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거의 84,000원 부근까지 온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합병이 됐었고요. 이후에는 셀트리온 제약까지 합병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요. 이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간 합병 타당성 검토를 위한 준비에 나섰다는 본격적인 착수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양사 합병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이사들로 구성된 합병 추진 여부 검토 1단계 특별위원회를 설립했다고 셀트리온 그룹 측에서 밝혔는데요. 일단 셀트리온 제약과의 합병 추진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해 오기도 했었고 이 과정에서 특별위를 통해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양사의 전원 사회이사로 구성된 합병 추진 여부 검토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각 특별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종합적인 대내외 평가를 통해서 현 시점에서 양사 합병이 타당한지 검토에 나서게 되고요. 독립적으로 진행되는 주주의견 청취 설문에서 나온 결과를 비롯해 합병을 통해 기대하는 시너지라든지 외부 중립 기관들의 평가 또한 이 합병의 타당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 이후에 합병 추진 여부에 대해서 최종 의견을 각사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이렇게 설문조사까지 진행하게 되면서 그동안 말만 좀 무성했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다시 한번 합병에 좀 구체적인 속도가 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관련 종목들 두 가지까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간 배당 기업들도 주목해 보실 만하겠죠. 이 중간 보너스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8월로 중간 배당 기준일을 정하는 상장사가 잇따르게 되면서 투자자들도 여기에 관심을 크게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서 흔들림 속에서 배당이라는 탄탄한 어느 정도의 믿을 만한 구석이 또 생긴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SK 쪽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7년 연속 중간 배당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당 1,500원으로 총 826억 원을 지급한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사업연도 중간에 실시하는 배당인 만큼 1년 단위로 이뤄지는 배당을 반기에 한 번 더 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주들에게는 그만큼 이익을 더 빨리 더 많이 나눠준다는 의미로 대표적인 주주 환원책 중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BNK 금융지주도 한 주당 200원의 중간 배당을 결정했고요. LG유플러스도 중간 배당금으로 주당 25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엔컴퍼니는 1941년 창사 이래 83년 만에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한다는 점, 이렇게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상장사들이 늘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TMF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나리 피보증 법인인 티몬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다나리 보증 금액은 200억 원이고요. 자기 자본 대비해서는 6.77% 규모입니다. 일단 회사 측에서는 이 티몬이 관련해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법원은 30일 보전 처분과 포괄적인 금지 명령을 공고했다면서 보증 금액은 채권자인 IBK 기업은행의 제휴카드사에 부여받은 신용카드 구매 전용 한도에 대한 당사의 보증액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단 자금적인 유동성 문제는 없다라고 선을 긋기는 했었는데요. 이런 소식들이 나오게 되면서 다나리 어제 시간외에서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거의 8%가량의 급락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정규장의 반영 여부까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체크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모닝뉴스였습니다.